자, 오늘은 즐겁고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성탄 이브 날입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실 준비 되셨죠? 자, 12월 24일 월스트리트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해드릴 소식은 산타랠리에 배신은 없다라는 시장 뉴스와 함께 두 번째로는 오미크론 경제유증이 나타나고 있는 미국 상황 좀 전달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다 팔았다던 머스크의 주식 매도 그 이후에도 조금 더 계속됐다는 뉴스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3거래일 연속으로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또 큰 폭으로 주식이 올랐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수의 주식들이 대부분 활짝 웃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테슬라가 5% 넘게 오른 게 가장 눈에 띄고요. 그 외에도 대부분의 주식이 오늘 또 아주 해피했습니다. 자, S&P가 오늘 많이 올랐는데요. S&P 전고점이 장중 4,743까지 갔었습니다. 11월 22일, 약 한 달 조금 더 전이죠. 그리고 S&P 종가 기준으로는 4,704.54가 11월 18일 날 종가 기준으로 형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주가가 4,700을 돌파해서 거의 장 마감 기준으로는 최고점을 기록하기 직전입니다. 상황이 매우 좋았는데요. 자, S&P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장중 최고점, 이건 장중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높게 돼 있고 그거보다는 아직 못 돌파했지만 거의 장 마감 기준으로는 최고가 거의 다 왔습니다. 정말로 많이 회복을 했죠. 반면에 다우존스 30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남아 있고요. 나스닥 역시 오늘도 많이 올랐지만 전고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미약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지수가 많이 회복했다는 건 맞는 말씀이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오늘 지수는 많이 좋았지만 주초에 빠진 걸 상회하면은 같이 합쳐보면은 전반적으로 상승과 하락이 굉장히 치열하게 붙었던 이번 주 실적입니다. 자, 최근 한 달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결국에는 이번 주랑 최근 1, 2주간 많이 회복을 하면서 어느 정도 월간 실적도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게 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번 주 좋은 실적에도 부족하고 좀 아쉽고요. 애플이 워낙 많이 올랐습니다. 자, S&P 500 최근 2주간 성적 한번 볼게요. 2주간 보시면 5일 동안 거의 지난주는 다 빠졌다가 이번 주는 거의 올랐습니다. 월요일 빼고 화수목 다 오르면서 거의 하락분을 많이 보완한 모습입니다. 야, 이렇게 산타랠리 결국에는 왔다라는 느낌인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결국에는 좋을 것이다 라고 했던 예측대로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적수당 신청 건수가 발표됐는데 지난주 20만 5천 건이 집계됐습니다. 계속 낮은 숫자가 유지되고 있죠. 결국엔 오미크론 변수로 지금 경제적 영향이 있지만 최소한 실직과 관련된 이슈에서는 큰 문제가 없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고용 문제가 불안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보니 이러한 수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미크론에 대한 걱정을 좀 덜어놓는 바람에 주식시장은 좋았지만 경제는 이미 영향을 좀 받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미크론 후폭풍 언제부터 시작될까가 이제 관심사인데요. 당장에 이제 확진자 수가 많이 늘었고요. 뉴욕 증시랑 다르게 이제 경제를 한번 보는 겁니다.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경제 활력 상실의 시그널이 벌써부터 감지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지금 나왔습니다. 자, 오픈테이블 유명한 이제 식사 예약 서비스죠. 오픈테이블에서는 식당 예약이 2년 전 대비 15%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11월 대비해도 크게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런 흐름들이 조금 우려스럽다라는 거죠. STR이라는 조사기관이 조사를 했는데 주간 미국 호텔 점유율 조사도 현재 53.8% 정도로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미국에 있는 웬만한 큰 기업들, 일반적인 직장들은 다 문을 닫았거든요. 이제 거의 연말에 휴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호텔이 피크로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호텔 점유율은 약 53%, 거의 절반밖에 안 찼다는 거죠. 지금 식당 예약이나 모임 등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오미크론의 경제 영향 후폭풍은 시작됐다. 이런 것이 현지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옥스포드 이코노믹스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내년 1분기 GDP 실적이 3.4% 상승해서 2.5%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미 오미크론의 영향을 1분기까지는 영향이 간다라고 이미 분석을 한 상황이고요. 노무라 역시 1분기 GDP 전망을 하락으로 조정 중입니다. 일단은 포드, 우버, 알파벳 등 웬만한 지금 주요 기업들은 대부분 재택 연장을 하고 백투 오피스를 미루는 등 이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좀 갈 것인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미크론의 영향이 가장 큰 지역은 제가 지금 있기도 한 뉴욕과 뉴저지 그리고 동부 쪽입니다. 동북부가 지금 타격이 제일 큰데요. 뉴욕 같은 경우에도 해밀턴이나 라이언킹 같은 브로드웨이에서 하고 있는 유명 공연들이 일단은 크리스마스까지 취소되거나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뭐 라디오시티 공연하는 로켓스에서 하는 공연도 지금 다 취소가 됐고요. 자, 시카고 박물관에서도 최근에 확진자가 직원들 중심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온라인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하버드대도 3주 정도 가량의 시작을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사실 작년 굉장히 심했던 상황과 좀 유사한 흐름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자, 문제는 아시다시피 한국도 마찬가지로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지금 매우 큰 상황인데요. 지금 스몰 비즈니스, 자영업, 작은 소규모 식당들이나 가게들이 많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자, 시카고에 있는 스테인골스, 델리 인 스테인골드라는 식당 같은 경우에도 한 사례로 나왔는데 실내 식사를 결국엔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금지한 후 재개업을 했다고 합니다. 온라인 또는 이제 픽업만 가능한 거죠. 직원 감염이 확산되면서 운영 중단을 결정한 기업들도 속출을 하고 있다 보니 굉장히 자영업자들이 지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뉴스가 현장에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이제 식당들이나 이제 자영업자들의 영업 부진이나 이제 어려움이 과연 또 어떤 시장 영향으로 또 이어질지가 예의주시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조금 좋은 숫자도 나오긴 했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11월 숫자죠. 집 판매가 늘어난 11월 숫자가 공개가 됐는데 저금리의 가계저축 증가와 재택근무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집 매매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금리가 싸고 이 다음에 저축이 좀 는 다음에 재택근무도 많이 해야 되니까 아예 내 집이 있는 게 낫겠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특히 이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재미있게도 밀레니얼 세대들이라고 합니다. 밀레니얼 세대들이 집 매수에 유입이 많이 되면서 지금 집 판매가 늘어났다고 해요. 자, 주택 가격 중간값은 전년 동기 대비 13.9% 늘어난 35만 불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이러한 판매량은 1년 전 최근 10개월 중에 가장 많이 늘어난 숫자라고 합니다. 또 같이 나와 있는데 30년 만기 고정금리 주담대는 3.12%라고 하네요. 뭐 미국 전체 평균이다 보니까 이 집값이 뭐 싸다 비싸다라는 판단은 좀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35만 불이라는 것 자체는 부담이 없는 숫자일 수도 있겠네요. 자, 문제는 11월 지수는 좋았는데 12월 이제 오미크론의 영향이 직접 떨어진 12월의 숫자들이 어떻게 나올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고민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월이 되어야 12월 지수들이 다 집계가 될 텐데 이러한 지표들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뉴스는 이제 테슬라 소식입니다. 테슬라 소식이 계속 미국에서도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도 넘어갈 수가 없네요. 너무 자주 소개시켜드린 것 같기도 한데 자, 테슬라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주식 거의 다 팔았다. 필요한 만큼 다 팔았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주식을 팔았다고 합니다. 보시면 테슬라 주식이 어제 오늘 연이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에 대한 분석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 RBC 캐피털의 분석에 의하면 4분기 판매량이 58% 이제 전년 대비 58% 증가할 거라는 수정 수치가 나왔습니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주가 상승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어제부터 또 머스크가 주식을 다 팔았다라는 뉴스가 나온 이후부터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죠. 이게 연이틀 같이 좀 시너지를 내면서 현재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1000달러 넘었죠. 다시 800달러까지 떨어졌던 테슬라 주식이 1000달러 넘었고요. 국내 투자 1위 해외 기업도 테슬라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자, 테슬라의 이런 상황에서 조금 다른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다 팔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안 판 것 같다. 그리고 아직 10%도 안 된 것 같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머스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10%를 팔겠다고 공략했고 거의 다 팔았다고 했으니까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확인을 해보니까 머스크가 주식을 다 팔았다라는 트위트를 올린 뒤에 또 주식을 팔았다고 해요. 그게 약 93만 4,091주고요. 이게 돈으로 따지면 9억 2,800만 달러, 한화로 1조 원가량을 추가로 팔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의심을 사는 머스크의 행동들인 거죠. 이렇다 보니 이제 이런 머스크의 주가 그리고 테슬라의 주식을 투자한 사람들이 워낙 많은데 이러한 확인되지 않은 그리고 좀 거짓으로 은한 투자 정보들이 나와버리니까 좀 혼란스러운 걸 가중시킬 수 있다라는 현지의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부정적인 소식은 이제 운행 중 게임을 할 수 있느냐 이 여부에 대해서 정부 조사가 지금 시작됐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 56만 대 가량의 차고요. 그 차 대상으로 운전 중에 게임이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운행 전에는 할 수 있었지만 운행 중에 안 됐었는데 최근에 출시된 차들 또 업데이트된 차들 중심으로 가능이 해졌다고 합니다. 저도 테슬라가 없어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를 대해서 이제 정부 조사가 시작되는 거, 이거 좀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자율주행차의 사고 중에서 상당수가 부주의, 기본적인 운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확인된다면 큰 제재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게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 새로운 소식입니다. 자, 이런 소식까지 포함해서 테슬라 투자 같은 경우에는 많이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 투자하시는 해외 투자자분들이 많은 만큼 테슬라 소식은 새로운 뉴스가 나올 때마다 가능하면 소개시키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건강한 올해 잘 마무리하시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욱 알찬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